동공도 정상. 자, 환자분, 제 목소리 들리면 눈 깜빡여 보세요. 수진은 머리 부상으로 기억을 잃었습니다. 다행히 남다른 자상함을 갖춘 남편 지훈이 곁을 지키고 있었죠. 그리고 그녀는 남편 지훈과 함께 자신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파트 미문연. 새 아파트 같은데 왜 이렇게 을씨년스럽지? 이 영화 장르가 뭐였지? 미스터리 스릴러. 아, 오케이, 접수. 지훈이 먼저 집에 올라간 사이 수지는 엘리베이터에 갇히게 되고 자기야! 패닉에 온 수지는 의식을 잃게 되는데 괜찮아? 어? 어떻게 된 거야? 갑자기 정전이 됐었어. 너 얻은 거 제일 무서워하는데 내일 당장 병원에 다시 가야겠다. 어? 초반 장면과 대조되는 두 표정. 밑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건데 괜찮겠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각오돼 있습니다. 급하게 이민을 서두르는 이유는 뭡니까? 한편 지우는 수진과 함께 캐나다 이민을 준비하는 중인데요. 그때 수진은 엘리베이터에서 어린 소녀를 만납니다. 안녕. 그런데 소녀가 수진을 보는 눈빛이 진짜 너무 이상합니다. 이거 뭔가 있네. 그쵸? 그때 아이에게 손을 대자 머릿속으로 쏟아지는 장면. 잠시 후 강훈이 형이 보이고 가훈이 형, 나도. 분명 수진이 아이와 접촉했을 때 보았던 장면이 현실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때 아이를 구하려던 수진을 구한 지훈. 다행히 아이는 무사합니다. 근데 아까 왜 그랬어? 위험하게. 갑자기 머리가 아파오는 수진. 너 약안 먹었다. 잠깐만. 그러자 급하게 약을 먹이는 지훈. 병원에서 이상한 거 줬을까 봐. 얼른 먹어. 이 부분 유심히 기억하겠습니다. 잠시 후 수진이 잠들자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지훈. 한편 뭔가 중요한 장소인 것처럼 보이는 폐건물에 형사들과 현장 소장이 절도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재들이 없어진 거예요. 새벽 1시에 자재 확인하러 돌아오시고 뭐 어디 애인이라도 숨겨주셨나 봐. 이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이게? 굉장히 예리해 보이는 형사. 죄송합니다. 도난 자재부터 확인하셔서 서로 보내주십시오. 예. 한편 수지는 자신이 미래를 보았던 어린 소녀를 또 보게 되고 꼬마야! 이번엔 적극적으로 말을 걸어보는데 또다시 아이의 손목이 닿자 아이가 겪을 미래가 보입니다. 혹시 머리가 다치고 나서 미래가 보이기 시작한 것인가? 혹시 몰라서 어떻게든 해야 될 것 같아. 수지는 남자아이를 보고 화재 사고를 당할 아이의 미래가 더욱 구체적으로 떠오릅니다. 안 돼. 결국 병원을 찾은 수진.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대뇌피질 손상으로 환각 증세를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디서 본 것만 같고 들은 것만 같고 기시감이라고들 하죠. 일종의 뇌가 일으키는 착각입니다. 아무리 말해도 제가 미쳤다라는 말밖에 안 되네요. 삼층아이. 아이들의 무사함에 기뻐하는 수진. 하지만 그래, 네 말이 다 사실이라도 그냥 다 남의 일뿐이야. 안 그래? 아이가 죽을 수도 있었어. 살아 있다며. 애들이 없어. 아이가 그만해, 제발. 너 정상 아니야. 이건 뭐죠? 애들은 어디로 가고 지우는 수진을 왜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취급을 하는 걸까요? 그래. 나 정상 아니지. 한편 꿈속에서 또 다른 미래처럼 보이는 사고 장면을 목격한 수진. 그곳에서 수진은 남편인 지훈의 얼굴을 보았고 어딘가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뭔가 시멘트 구조물이고 폐허 같은 느낌의 건물. 아, 뭔가 생각이 나시죠? 그래요, 바로 이 건물입니다. 그리고 마치 남편 지훈의 얼굴인 듯한 실루엣. 소름 끼치는 촉을 느낀 수진. 그때 경찰이 방문하는데 이 경찰들 아까 그 폐건물 건설 현장의 경찰들이네요. 그리고 굉장히 촉이 좋아 보이는 형사의 의미심장한 말. 모델하우스 같네요. 그러고 보니 너무나도 깨끗해 보이는 마치 급하게 꾸민 듯한 이 집. 원국 자국이 있었던 걸로 나왔는데 그리고 경찰이 보여준 기록지에는
수진의 몸에서 폭력의 흔적이 보이는데요. 평소에 부부관계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깥분이 이렇게 폭력을 쓴다든가. 신고할게요. 그런 일 있으면요. 아이, 깜짝이야. 같이 가신 거 맞죠, 등산? 아, 네. 기억을 못 한다고 들었는데. 아직까진 남편에 대한 신뢰로 형사들에게 사실을 숨기는 수진. 죄송합니다. 그리고 보고서를 확대해 보면 남편인 이지훈이 가해자로 적혀 있습니다. 이거 설마 떡밥인가? 떡밥 아닌가? 한편 집을 나서던 중 결혼 사진을 본 나이스 촉 형사는 바뀐 거 아닌가? 라는 의미심장 바운스한 말을 던지는데, 자, 이 사진에 뭔가 수상한 점이 있다는 것이죠. 저 경찰 엄청 대단한 촉을 가진 것 같은데, 자, 그럼 저 고몽이 한번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자, 결혼 사진이군요. 지윤 씨는 좋아하는 게 뭐야? 갑자기 왜? 당신은 나에 대해서 잘 아는데 나는 당신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어서. 걱정하지 마. 금방 다 기억날 거야. 지훈의 이 반응 자연스러운 건가? 마치 뭔가에 쫓기는 사람 같은. 한편 문제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수지는 그곳에서 의미심장한 여고생과 마주칩니다. 그리고 떨어진 편지를 건네주는데, 여기. 어허허, 이거 잠깐 편지지 겉면 정지 확대해 봅시다. 와, 이거 좀 진짜 소름인데? 이건 진짜 스포가 될 것 같아서 모자이크 처리하겠습니다. 영화 보면서 소름 돋지 마세요. 그런데 그때 소녀에게서도 환시를 본 수진. 소녀는 누군가에게 공격당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본 환시가 곧 미래에 이루어진 것을 경험한 수진은 급히 소녀를 막는데, 학생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길지 몰라요. 멘트가 너무 사이비 왼쪽. 같잖아. 목이 아니 턱에 흉터가 있는 남자. 50대 남자, 그 남자가 학생을. 저예요, 아버지. 헐, 수진이 환시에서 본 남자가 학생의 아버지라니. 수진은 학생을 따라가는데 등에 화구통을 보니 미술을 하는 것 같은 여학생. 그때 수진의 지인 등장. 하지만 기억을 못한다. 수진아. 아는 척하는 수진. 너무 예뻐져서 몰라봤네요. 아 뭐야 갑자기 존댓말했어. 살이 좀 빠졌나? 진짜? 진짜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웬일이니? 봐도 모르겠어? 네가 여기서 일한 지 몇 년인데. 미술학원에서 일하던 수진. 제가 여기 수진은 미술 선생이었습니다. 혹시 뭔 또 의심사고 그런 거 아니지? 아니 등산 간다고 구라치고 뭐 모텔 가서 산도 타고 계곡도 타고 뭐 다른 것도 타고 네가 자주 등산을 가니까 의심증 같은 게 생길 수도 애처증? 잠깐, 이 키워드 굉장히 중요한데요. 수진에 대해서 잘 아는 동료가 남편에 대해서 의처증이란 단어를 썼다? 허허허, 이거 뭐 끝났네. 그리고 아까 형사들이 내밀었던 상해 사진, 거기에 촉이 좋은 형사가 의심했던 모먼트들. 이거 참 모를 수가 없겠구만. 괜찮은 거. 수진은 명함을 보던 중 남편의 이름이 적힌 회사 주소를 발견합니다. 하지만 그 회사는 부도가 난 상태. 일찍 오셨어야지. 부도 내고 문 닫아놓은 지가 6개월이 넘었어요. 남편에 관한 불안이 커지는 수진. 그때 남편의 전화가 울리고, 타이밍이 너무 부자연스럽다는 느낌 나만 그런가? 참, 이게 눈치가 너무 빨라서 진짜 힘드네. 남편의 손에 들린 경찰 명함. 남편이 뭔가 눈치챘다. 그리고 집에 돌아온 수진. 그때 우리 이민 가는 거 부도 나서 도망가는 거였어? 캐나다 가기 전에 다 해결할 거야. 응? 근데 사무실은 어떻게 알고 간 거야? 기억 돌아온 거야? 돌아오면 안 되는 거야? 내 잠버릇까지 말해주던 사람이 왜 내가 하던 일은 말해주지 않았을까? 말할 수가 없었어. 사실 저 그림도 네가 그린 거야.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사고 때문에 너 손가락 신경 다쳐서 다시는 그림 못 그릴지도 모른다는 사실 때문에 너무 실망할까 봐 그래서. 뭔가 변명에 급급하면서도 팩트가 섞여 있는 듯한 지훈의 말. 한편 미래를 보았던 소녀의 아버지로 보이는 인물에게 경고하는 수진. 애한테 손대지 마. 애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내가 당신 신고할 거야. 당신 뭐야? 너 뭐야? 그리고 또 다른 미래를 본 수진. 지훈 역시 엘리베이터 안을 노려보는데 그곳에서 지훈이 무엇을 봤는지는 나오지 않고 점점 멘탈이 흔들리는 수진.
답답함에 문 밖을 나서다가 문제의 7층에 멈춰선 엘리베이터를 보고 여학생이 사는 곳으로 향하는데 그때 들리는 비명소리. 안에서 뭔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수상한 트렁크를 끌고 한 남자가 나옵니다. 중앙 통로 문 옆에 숨은 수진, 그리고 틈으로 보이는 실루엣. 한편 공교롭게 수상한 복장으로 야밤에 운전 중인 지훈. 1005분 되시죠? 네. 주민분이 엘리베이터에서 주웠어요. 그리고 뒤에 실린 트렁크. 경비 아저씨가 준 택배 내용물은 수진과 잠깐만, 이 남자 누구야? 아니 왜 다른 남자와의 사진이 있는 거지? 뭐지 이거? 그리고 뭔가 본색을 드러내는 것 같은 표정의 지훈. 아, 소포야. 주민분이 승강기에서 주웠다고 가져오셔서 남편분한테 드렸는데요. 언제요? 새벽 2시쯤 됐나? 커다란 여행 가방 싣고 나가시던데. 수진의 촉이 느꼈던 불안감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며 집에서 발견된 은목걸이, 그리고 수진에게 위치 추적기를 달아놓았던 지훈. 과연 누가 봐도 수상한 남편 지훈은 수진의 촉대로 위험한 사람일까요? 수진의 머리를 다치게 하고 7층 남자를 트렁크에 담은 것일까요? 너무나도 많은 의심 정황들. 반면 수진은 머리를 다쳤고 미래를 보지만 명확하지 않으며 물증으로 남지 않는 장면들. 과연 수진의 뇌가 고장난 것일까요? 수진은 미래를 보는 것일까요? 지훈은 범죄자일까요? 아니면 지훈은 정말 자상한 남편이고 수진이 아픈 것일까요? 내일의 기억이었습니다. 고몽의 디스무비 인포메이션. 이 영화는 절대로 뻔한 결말이 아닙니다. 시사회에서 이 영화를 감상했는데 명탐정 고난의 예측이 놀랍도록 빗나가더군요. 여러분은 영화를 보는 내내 지훈을 의심하고 수진을 의심하며 누군가를 계속 의심해야 합니다. 이 영화의 결말은 여러분들에게 슬픔과 소름, 반전을 선사해줍니다. 수진은 미래를 보는 것인가, 아니면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것인가? 만약 수진이 정신질환을 겪고 있다면 수진이 보는 미래들과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수진이 진짜로 미래를 본다면 자꾸 왜 수진의 아파트에서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코난도 아니고 왜 그 주변에서만 범죄율이 높을까?에 대한 포인트가 주요 재미 포인트입니다. 우리의 기억이 잘못되었고 시간을 인지할 수 없다면 현재 보고 있는 중인데도 이것을 마치 미래를 보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의문점을 던질 수도 있는 대목이고요. 반면 그냥 뇌내망상을 하고 있는 것인가? 까지 범위를 넓혀 이 영화의 예측에 도전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김강우가 맡은 지훈은 선역인가 악역인가? 지훈이 보여주는 모습은 한결같이 자상하고 인내심 있으며 사력 있게 보입니다. 하지만 그 점이 우리를 더 의심하게 만들죠. 왜냐하면 이 영화의 장르가 미스터리, 스릴러니까요. 그리고 수진 역시 그런 지훈을 지속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수상한 점들을 눈치채갑니다. 주변인인 경찰조차도 지훈을 자연스럽지 않다고 판단하기도 하죠. 그렇다면 그런 의심스러운 인물이 선역일 순 없을까? 라는 의문을 던져보며 다음의 추리를 여러분들의 몫으로 남기겠습니다. 댓글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수진, 지훈에 대한 분석을 남겨주세요. 꽤 그럴싸한 추리를 남겨주신 분은 댓글을 고정해드리며 날카로운 예측 댓글도 하트를 남겨드리겠습니다. 이 영화는 여러분의 예측을 벗어날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추측해보세요. 스포 댓글도 삭제하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영화를 봤더니 결말이 이렇더라와 같은 결말충스러운 댓글은 칼싹 차단하겠습니다. 그냥 결말을 아시거나 보셨더라도 마치 예측처럼 남겨주시면 됩니다. 무섭다. 아니야. 물은 좋아했었어. 자, 힘 빼봐. 내가 잡아줄게. 바뀐 거 아니야? 바뀐 거 아니야? 분명히 봤던 장면이었어요. 안녕. 일종의 뇌가 일으키는 착각입니다. 아이가 죽을 수도 있었어. 그만해, 제발. 정말 아무것도 기억 못하는구나. 어제 밤에 어디 갔었어? 네가 본 거다 진짜가 아니야. 의사가 한 말 기억 안 나? 살인범 얼굴 보셨어요? 기억? 뭐가 진짜고 뭐가 네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건지 구분할 수 있겠어? 네가 정상이라고 생각해? 남편이 좀 이상해졌다고. 공사장에 왜 간 겁니까? 제가 형사님한테 꼭 답을 해야 될까요? 내가 목소리 왔다고! 기억 돌아온 거야?
당신 누구야? 내일의 기억은 4월 21일 대개봉합니다.